만약에 지금 그 최상급지 사람들 뭐 빚내서 샀던 아니면 돈 많아서 샀던 영끌로 샀던 간에 여기 정말 개피 볼 거다 하는 최상급지 가장 많이 떨어질 곳 어디를 꼽으세요? 반포요. 반포. 네. 반포 이번에 원베일을 꼽으세요? 아니면 레미안을 꼽으세요? 자이를 꼽으세요? 다. 네. 왜요? 거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산은 명확한 다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요. 네. 네. 불가피한 현실이고 음. 또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지역이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반포 투자로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집값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네. 근데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그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공급이 줄어서 오른 거예요. 어떤 공급이냐면 파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 파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냥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투자로 사놨다. 투자로 산 사람. 왜 안 팔까요?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되니까.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세금 엄청 내야 되는 거야. 네, 네. 안 팔아. 그러다가 그냥 한번 60억에 한번 던져놔요. 네. 던져놓으니까 누군가 그냥 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갖고 있는데 네. 그게 팔기 시작하면 그걸 받아줄 수요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크겠죠. 여기서 네. 중요한 중요한 건 가격의 하락폭은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네. 절대 가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이 10% 빠지면 그런 지역이 5% 빠져서 네. 이거 뭐 무슨 소리야? 덜 빠졌어? 아니에요. 60억이 5% 빠지면 얼마입니까? 네? 절대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이 절대 금액으로 여러 번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절대 금액으로 최근에 보면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지나요? 네. 반포자회가 10억 원이 빠져요. 한 방에.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무서운 동네죠.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질 땐 반포. 절대 가격으로. 절대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할 거다. 네. 저는 평창동이에요. 왜요? 이미 한 네 채 중에 한 채가 비었어요. 네. 거기 단독주택? 단독주택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은 얼마 안 높은데 너무 대지 면적이 넓고 그리고 요즘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공동주택 형태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 멋스럽게 살려고 들어갔다가 야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거 뭐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님이 사셨던 사람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기는 거기 들어가 살기 싫으니까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맞아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요즘 거기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부촌 그랬잖아요. 요즘은 약간 낙후된 집들이 꽤 있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도 실제로 어떤 분이 연락 오셨는데 한국의 대그룹에 네. 그 뭐랄까 여덟째 아들이요. 네. 여덟째 아들인데 여덟째 아들이면 약간 느낌이 있죠. 어떤 배다른 느낌? 아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여덟째까지 갔다는 네. 거. 그런데 이제는 특별하게 배려 차원에서 그 거주한 집을 줬더라고요. 평창동에. 네. 근데 처분이 안 돼. 안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싸게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역사가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는 살 사람이 없고 점점 갈수록 이제 낮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길 꼽았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들 이제 내 집을 갖고 싶은 건 다 모두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담이 좀 많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뭐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쌀 때 사면 더 좋은 거니까요. 우리나라 집값을 지금보다 더 싸게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비싸지게 만들 정책은 뭘 것 같다. 하나씩. 싸게 만들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주 이외에 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익을 줄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요. 네. 1년 동안 네. 양도세를 면제해 줘요. 빨리 처분해라. 자, 이 얘기죠. 뭐냐면 자,
1년 동안 안 팔면 예. 이제는 양도세 70% 매길 거야. 예. 그러면 1년 동안요 엄청난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집값은 그냥 폭락합니다. 폭락하죠. 예. 예. 이게 뭐 확실한 방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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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집값 올릴 수 있는 방법 네. 뭐다? 뭐냐면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대출 막 해줄게 무조건 사. 예. 뭐 그게 거주든 아니면 투자든 네. 대출 무조건 정부가 그냥 해줄게. 신생아든 이제는 뭐 어떤 대출이냐면 대학 졸업해도 해줄게. 네. 예? 졸업생 대출. 네. 이렇게 하면 집값은 이제 폭등하는 거죠. 예전에 보유세 올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유세 올리는 거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게 하는 정책이었죠. 뭐냐면 보유세를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햇빛 바람처럼 네. 나그네가 옷을 여며요. 네.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보유세 올려도 난 안 팔 거야. 왜 집값은 오를 테니까. 음. 그러면서 버틴 거죠 오히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보유세의 신뢰성이 없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정권 바뀌면 보유세 낮춰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실현됐잖아요. 네. 바로 정권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그냥 종부세를 무력화시켜버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게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친 거죠.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먹히려면 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예. 두 번째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예.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리는데 과거처럼 네. 뭐 다주택자를 6% 8% 올리는 게 아니라 보유세 그냥 30%. 네. 그럼 어떻게 집 안 팔고 바로 버깁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목적이 집값 하락에 있다면 네. 네. 지금 그렇게 이게 세 가지로 설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다 예상해. 그리고 예상된 집값 오르면 그런 정책 나와. 그리고 과거에 있던 정책이야 라니까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앞에 뜨거운 논쟁을 해서 원래 나 물어보려는 재밌는 얘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근데 이 원래 여쭤보면 집의 이제 흐름이나 시세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이광수 대표님은요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우리 그래서 광수 형이랑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고 항상 그 같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이유가 이 형님의 그 카톡에 이 형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광순의 복덕방은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랍니다. 이게 이 형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은 꼭 바람직한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가슴이 뜨거우세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안 돼라고 받아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방송을 망쳤네. 나는 그래서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제. 저평가된데 좀 서민들 찾아주려고 했더니 또 야 정호야 시장이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네. 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부연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망을 그게 개입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제 시장을 전망할 때는 네. 이제 숫자와 정량적 지표로 전망하는 거고.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그 선물이라 그러면 하고 가죠 뭐. 예, 뭐 전망을 오늘 안 하고 저평가되는 데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네. 내년에는 좀 하락.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량 감소인데 그리고 또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이제 9만 건을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엔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살 때도 저희가 가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도 그런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가격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고 있어서 내가 두꺼운 잠바를 하나 사야 되는데 봤더니 과거 경험을 봤더니 백화점이 한 11월 말 정도에 세일을 하더라.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 그러면 다음 주에 사자 이렇게 의사결정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사실은 부동산도 그런 여러분 충분히 노력을 하시면 네. 그런 변화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또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 아니고 제가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내후년도 조금 하락을 좀 보세요. 그거는 이제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이 하락폭이 크면 네. 이제 회복도 빠를 거고 예를 들어서 하락이 조금 이제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의 추세를 보고 내후년에는 좀 진단을 할 수 있으나 하락폭이 좀 크면 회복도 빨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네요. 댓글에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뭐라고요? 박정호 교수는 부동산 업자이거나 영끌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저는 업자는 당연히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고요. 그 다음에 영끌은 아니고 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초창기 제가 집을 샀을 땐 거의 영끌 수준으로 저도 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집을 좀 일찍 산 편이긴 하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영끌족들에 대한 네. 우려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영끌족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거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어떨런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영끌했다는 표현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이런 시장의 변동 기간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꼭 거주하시라. 그래서 이런 변동 기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 뭐 무리하게 다시 또 집을 팔거나 이러지 마시고 거주가 가능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집을 많이 쓰세요. 집 안에 오래 있고 네. 나가지 말고.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사용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절약도 되고 여러분 네.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건 네. 막 주식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 사고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안 쓰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시라. 네.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 변동 기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요 질문이 되게 날카롭네요. 하락폭의 크기 기준 좀 알려주세요. 네, 몇 퍼센트까지 하락해야 돼? 좀 이제 집을 살 수 있느냐? 저는 이거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 빠진 매물이 급매물로 나오면 당장 사라.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절대 기준은 없는데 네. 보통 이제는 과거 평균을 보면 20-30%를 빠지면 수요가 증가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한 20-30%가 빠지면 사는 건데 이제 두 가지 기준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도 보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이 나의 예산에 맞게 떨어졌을 때.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집은 절대 대출이 없이 못 사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얼마를 대출 받아야 되느냐? 적정 대출은 뭐냐면 나의 자산의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을 모아서 하고 있으면 1억 6천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3억 6천이잖아요. 네. 이 정도의 아파트를 열어서 마련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대출을 받아라? 80% 자기 자산에 자기 순자산에 자산에? 자기 자산에. 순자산에 집값의 80%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집값의 LTV가 40% 정도 나와요. 네.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이 5억이에요. 네. 근데 난 그렇게 했더니 3억 6천이에요. 네. 근데 5억이 3억 6천 대 왔어. 네. 근데 사람들 막 시장이 또 폭락한다고 막 그래. 그러면 그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산이 왔으니까 사시라. 내 집 마련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온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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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원래는 그냥 부동산으로 내 집장만 트랙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또 나라 걱정을 또 해주셔가지고 참.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질문을 돌려치기 하신 거야. 나중에 진짜?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하여튼 자, 그래도 나라 걱정도 해야죠. 그럼요. 부동산에 쏠린 돈이 너무 대한- 많은 건 분명한 대한민국 사실이니까요. 걱정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